이번 사연은 만삭 며느리에게 김장 때 오라던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출산을 얼마 안 남긴 만삭 임산부입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술 예정이에요. 이번에 시댁 김장날 가서 임신 유세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시댁에서 앞으로는 저를 오라 마라 못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아이 낳고 나면 아이 핑계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전화도 아이 보느라 바빠서 못 드릴 예정이고요. 바보 같지만 저 정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시댁 덕분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서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임신하고 제가 다녀온 거리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차로 4~5시간 걸리는 거리를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10번 이상 돼요. 임신 초기에는 몸이 무겁지 않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장거리 다니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지만 차만 타고 다니는데 뭐 어떻냐고 하면서 잘 다녔어요. 남편도 저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가면 남편이 힘이 날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임신 7개월에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 뵙겠다고 5시간 거리 다녀왔고요. 8개월 때는 시동생 결혼 준비한다는 얘기 듣고 예비동서와 안면 튼다고 비슷한 거리 다녀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동생 상견례 때 오라고 해서 3시간 거리 다녀왔고요. 말 그대로 차만 타고 다니니까 운전은 남편이 다 하니까 남편이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나름 남편 잘 챙겨주며 다녀왔어요. 제 마음은 이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더라고요. 내 때는 다 했다 하는 말에 서운했지만 세대가 다른 분이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생각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면 운전하느라 고생한 아들만 염려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점점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는 배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로 음식할 거 다 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팔다리 주물러 주면서 걱정해줘서 마음이 좀 풀리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시 외할아버지 생신에 오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얘가 지금 거길 어디라고 가? 정말 왜 그래? 라고 버럭했는데 걔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어디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냐? 나는 너 낳고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갔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옛날 얘기를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팔불출될까봐 제가 시어머니께 그때 상태 봐서 될 수 있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시외할아버지 생신에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러 오라더군요. 작년에도 김장하러 저희가 갔었거든요. 남편이 친정 김장할 때 가서 무거운 거 다 들고 힘 많이 드는 김치 속 버무리는 일 같은 것은 혼자 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시댁에 잘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삭인 며느리에게 5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김장을 하러 오라는 것은 좀 너무한다 싶었죠. 시어머니 저에게는 와서 수육이나 먹고 가라고 하시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비 동서에게도 김장날 오라고 하셨대요. 근데 동서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면 민폐만 될 텐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열받아서 저에게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김장하러 시댁에 다녀오더라도 다녀왔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자기들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다음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집안에서 할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몸이 무거워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 끓이고 육수 끓이는 것만 보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하길래 요즘 잠이 너무 많아져서 거의 하루 종일 잔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말씀 듣지도 않고 방으로 가서 누웠어요. 실제로도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는 낮잠을 6시간 이상 자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점심 먹으라고 깨우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해 주는데 시어머니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저를 깨워서 점심을 차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만삭 임산부에게 무슨 밥을 차리라고 하냐고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점심을 차렸다고 해요.
나가서 수육에 겉절이 엄청 먹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했더니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날 신우와 신우 남편이 왔는데 저에게 잘 먹는다고 많이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고 또 먹었습니다. 상이 나가고 저는 양치만 하고 바로 방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침대에 기대고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이 오더라고요. 또 잤습니다. 남편이 깨우더라고요. 일 다 끝났다고 하면서 차에 김치도 다 실어 놓았으니 얼른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서 짐 챙겨서 나가보니 일 끝나고 다들 거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앉으니 남편이 가서 율무차를 타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만상며느리라 해도 아들이 차를 끓여다 바치니 시어머니가 곱게 볼 수는 없었겠죠.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참 따갑더라고요. 못 본 채 하며 율무차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옛날 얘기를 하시더군요. 만사까지 일하다 아이 낳고 곧바로 반일했다는 말씀.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시면서 식사라도 차리라고 불렀더니 잠만 자다 가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오면 민폐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무조건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건데요. 라고 말했죠. 저는 무슨 일보다 뱃속 아이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자라고 해서 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신우도 만삭 때는 자기도 하루 종일 자고 밤에 또 자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남편 부축받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 낳고 나면 일 잘하겠지 이러시는데 아이 병 걸리기라도 하면 다 내 책임인데 이 먼 시댁을 어떻게 오겠냐고 못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돌만 지나면 올 수 있지 뭐 이러시길래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절도 이러시길래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차에 타서 인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남편이 쌩 하고 차를 출발시켜버려서 아쉽지만 시어머니 말씀을 못 들었네요. 차에서도 좀 자고 남편도 피곤하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잠시 자고 잘 돌아왔습니다. 와서 힘들게 운전한 남편 허리 좀 주물러 주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자기를 주물러 주기까지 하냐고 했지만 시댁에서 꿋꿋하게 내 편이 되어준 남편이 고마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먼 길을 다녀왔지만 시원한 마음에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시댁 결국은 다녀왔다고 얘기했더니 열받는 얘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얘기해 주었더니 다들 사이다라고. 특히 아이 입학 전에는 시댁에 못 간다고 한 것이 완전 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멀어서 못 가니 아이 낳고 나면 아이 본다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있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절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어머니에게 못된 신우집과 사기를 친 고모를 친척들 모두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고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요즘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시누이란 자리를 벼슬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없는 집에서 자라 장남에게 시집와서 호된 시집살이 견디고 산 저희 엄마와 고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빠는 일찍부터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일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생들 학비와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그랬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일하고 본인 용돈 빼고는 할머니께 월급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저희 작은아빠 두 분과 고모 한 분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대요. 작은아빠 한 분은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이 둘째 작은아빠는 괜찮은데 문제는 셋째 작은아빠와 고모였죠. 할머니가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니 보고 배웠는지 셋째 작은아빠와 고모도 저희 엄마를 집에서 일하는 하녀쯤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모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온갖 의심 다 받으며 살았다고 아직도 가끔 엄마는 한맺혀서 말씀하세요. 교통정리도 제대로 안 해주는 아빠를 뭘 믿고 계속 살았냐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지 그랬냐고 하면
아빠가 외가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아빠에게 잘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었다고 해요. 그 덕에 저희 남매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처제들에게 해준 것 하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엄마는 아빠 덕에 이모들이 지금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세요. 80년대 저희 이모들이 결혼을 하고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저희 아빠가 집을 알아봐주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이모들이 집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빌려준 돈 원금은 이모들이 모두 갚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이모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집도 알아봐주고 사라고 말해주고 돈도 빌려주었으니 아빠 아니었으면 이모들이 집 장만이 훨씬 늦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 사촌 언니들이 이모들에게 그랬대요. 너희는 형부 잘 만나서 일찍부터 집 장만한 것이라고요. 암튼 이런 것 말고도 외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아빠가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아야 했지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커서도 고모와 셋째 작은 아빠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성의 없이 모신다고 대놓고 뭐라 한 적도 많아요. 할머니는 누가 밥 주는지도 모르고 함께 저희 엄마를 구박했고요. 저희 아빠가 참다 못해 할머니를 고모에게 모셔가라고 했대요. 큰 소리치며 할머니를 모셔간 고모는 1년도 안 돼서 할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할머니 모시라고 고모에게 돈을 주셨나 봐요. 돈까지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평생 모시고 살라고 했더니 고모가 돈은 다시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몰래 모셔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희 집에 고모가 몇 번 왔는데 저희 엄마가 만날 때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저희 집에 고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매 간에 의절을 하게 된 것이죠. 셋째 작은아빠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사시는 분이시라 요즘에는 할머니에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하고 있어요. 둘째 작은아빠는 저희 엄마에게 봉투도 드리고 할머니 잘 모셔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에게 저희 아빠는 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립심이 강해 집안 살림에 보탬도 되고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질투가 났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질투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분명 저희 아빠와 엄마를 질투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모와 잠깐 살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살면서도 할머니는 태도가 꼿꼿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엄마도 할머니에게 할 말은 하시고 사셨습니다. 아빠도 많이 늦었지만 엄마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고요. 저와 남동생도 어느 정도 커서부터는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하면 저희가 나서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하셨지만 곧 기세가 꺾이시고 엄마와 저희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함께 사는 손주들이어도 저와 남동생은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셨어요. 고모 자식들만 끔찍하게 예뻐하셨죠. 그런데 반전은 할머니가 고모 집에 가 계시는 동안 고모 자식들에게 꽤나 구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고모는 못돼 먹어서 자식들도 못되게 키웠나 봐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부모님께 왔고, 저는 몇 번 본 적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였는데, 아빠가 동생과 함께 꼭 장례식장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봤더니 아빠 혼자 울고 계셨어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상주들도 울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작은할아버지와 아빠는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나는데 아빠와 엄마를 많이 감싸주시던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자립심 있고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고마운 장손이라고 만날 때마다 매번 말씀하셨대요. 아빠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슬프게 울지는 않았거든요. 아빠를 할아버지보다 더 감싸주고 예뻐해 주시던 작은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장례식장이 멀기는 했지만 아빠는 자식들도 와서 작은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인사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백발인 아빠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으니 아빠를 위로하다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먼 길이니 얼른 가라고 아빠가 말씀하셔서 남편과 남동생과 나오려고 하는데 고모가 장례식장에 왔더군요. 어른들이 고모에게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도 오랜만에 봐서 누군지 몰라봤어요. 고모는 아버지 사촌 형제들과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더군요. 남동생이 저에게 고모가 엄마 욕하고 있다고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더니 고모가 있는 자리에 가서 앉더군요. 뭐 하나 해서 봤더니 고모가 저희 엄마 구박한 것을 조용조용한 말투로 떠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욱하는 마음에 남동생 옆에 앉았어요. 고모, 우리 아빠 돈은 언제 줄 거야? 제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무슨 돈? 이러길래 다들 들리도록 고모가 할머니 평생 모신다고 해서 아빠가 돈 줬는데 할머니만 다시 보내고 돈은 안 돌려줬잖아. 그 돈이지 무슨 돈이겠어? 했더니 주변에 계시던 어른들이 다들 놀란 표정이더군요. 남동생은 어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는 고모에게 그거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아빠한테 받은 돈 2배로 쳐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고모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당숙모께서 형님, 땡땡이 말이 사실이에요? 하고 묻는데 제가 저희 엄마가 그때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고모는 손을 떨면서 물병을 집어서 물만 마시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계시던 어른들도 조용해지고 저희 테이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고모, 우리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돈까지 뜯어가는 게 말이 돼요? 얼른 2배로 돌려줘요.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른들 중 한 분이 당연히 돌려줘야지. 이거 사기야, 사기! 이러시더라고요. 고모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슬쩍 일어나서 가려고 하더군요. 일어나는 고모에게 제가 그랬어요. 고모, 여기 혼자 온 거 보면 애들이 고모 모시고 다니지도 않나 봐요. 할머니 내쫓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인데 자기 엄마 모시고 다니지 않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하면서 고모를 보고 웃어드렸습니다. 남동생은 아빠가 준 돈 언제 돌려줄 것인지 말하고 가라고 했는데 뿌리치며 가더군요. 고모 뒤통수에 대고 남동생이 고모가 그 돈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물가 상승까지 계산해서 다 받아낼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가 가고 나니 어른들이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된 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아빠와 엄마에게 장례식장에서 고모와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다음 차례는 할머니였어요. 작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고모를 개망신 준 것을 할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얼굴빛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우리 엄마 고모와 합심해서 작정하고 괴롭힌 할머니께 신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년이 돈 안 주기만 해봐. 아주 콩밥을 먹여야지. 지 엄마 내쫓은 사기꾼년을. 이었습니다. 고모에게 물론 돈은 어떻게든 받아낼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데 도움을 준 부모와 같은 오빠와 새언니에게 못된 짓만 했던 고모를 친척 어른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것이 참 시원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많이 시원해야 하는 듯해요. 동생은 저에게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효도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시부모님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요. 이번 사연은 율로병에 걸린 남편을 사사건건 응징하며 사는 아내분의 서사시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 같은 새끼가 누군 놀 줄 몰라 못 노냐? 율로병 걸려서 주말에 사라지는 게 일상. 어디냐 물어보면 바람 좀 쐬러 나왔다며 간섭 말라 지랄. 갑자기 차 바꾸고 싶다 타령. 10년 된 중고차라도 끌고 다니면 나도 안타깝겠다. 재작년에 산 K7인데 대체 뭐가 어때서 바꾸냐니까 3도 한 번뿐인데 외제차 타고 싶단다. 외제차 카달로그 가져와서는 맨날 BMW, 벤츠, 아우디 딜러들한테 전화와서는 이번에 이게 싸게 나왔다면서 한 번뿐인 삶에 특별한 경험 해보고 싶다며 사겠다고 하길래 나도 한 번뿐인 삶에 이혼도 해보고 재혼도 해보고 살도 해보고 싶다니까 입 다물더라. 한 번뿐인 삶에 감옥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감자채 써니까
조용하더라. 맨날 욜로 타령하면서 회사 가기 싫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늘 하고 싶었던 작은 선술집 운영하고 싶다길래 나도 회사 가기 싫고 일하는 아줌마 두고서 매일 쇼핑이나 3천만 원어치 하고 싶다니까 또 조용. 돈이나 잘 벌던지 철이나 들던지 아직 K7 할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외제차 타령이냐 이 잡놈아. 지금 사는 집도 자기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 지원해줘서 겨우 산 집인데 회사 때려치우고 그 돈 무슨 수로 갚겠단 거냐. 네 삶은 한 번이고 나는 지금 뭐 인생 6회전째냐. 시댁에도 욜로 타령하면서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길래 너네 엄마 아빠 모시고 너 혼자 다녀와라 하니까 항공권 300만 원짜리 알아보고 호텔 비용도 6박 7일에 200만 원. 진짜 황당했다. 이 개그맨 같은 놈아. 겨우 500만 원밖에 안 한다길래 응 그래 500밖에 안 하는 돈 네 용돈에서 깐다니까 갑자기 아시아나 낮 비행기에서 진에어 밤 비행기로 호텔 6박 7일이 3인 47만 원으로 팍 줄더라 이 불효자 새끼야. 대체 삥땅을 치려고 한 건지 진짜 저렇게 끊으려고 한 건지 멍청한 머릿속 이해하기도 싫다. 욜로욜로 하길래 나도 욜로욜로 하면서 회사 빼고 3박 4일 우리 엄마 아빠랑 제주도 갔다 왔더니 태도 바뀌더라. 욜로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알뜰한 새끼야. 회사에 사직서 쓴다고 나도 내 인생 찾아간다니까 직장 때려치우면 이혼이라고 방방 뛰더라. 네 욜로를 나도 꼭 함께 해야 하니 이 로맨틱한 새끼야. 솔직히 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까 이혼하자. 어차피 내 명의도 네 명의도 아닌 회사한테 저당 잡힌 집 내가 산 가전이나 처분하면 땡이지 하니까 지도 찔리는 게 많은지 어쨌든 집은 내가 갚고 있잖아 해서 그걸 아는 놈이 직장 때려치운다는 소리가 나오냐니까 왜 자꾸 화만 내고 사람 말을 안 들어주냐더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욜로거리는 남편 보니까 앞으로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사랑하는 서방 새끼야. 이번 사연은 이혼한 전남편과 시모가 다시 합치자고 찾아온 것을 딸과 함께 시원하게 내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친구 같은 10대 딸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요. 애 아빠가 얼마 전에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재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딸의 응원도 받고 잘 만나고 있어요. 애아빠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이지만 아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애아빠가 저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데 소름 끼친다고 말해주었어요. 전시모란 사람도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너도 혼자 힘들게 살 거 아니냐고 본인 아들과 이제 다시 합치라고 하는데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반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시모는 존댓말을 하더군요. 전시모에게 아들 이혼시켜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다고 했네요. 아이는 내가 잘 키우고 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애아빠와 전시모가 찾아왔더군요. 20대 후반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임신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할까 생각도 했는데 당시 남친이었던 애아빠는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애아빠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많이 떨렸어요. 의외로 시부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며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애아빠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아빠 처음 봤을 때 조심하지 그랬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애아빠는 그 말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두고두고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한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구박을 했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임신 상태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만 한데 애아빠는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애아빠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자연히 부부싸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싸우고 나면 애아빠는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혼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일하도록 해줘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막말도 하곤 했죠.
애아빠는 시어머니가 와서 저를 혼내고 있으면 의기양양해하고 저는 더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남편 말만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를 혼내러 온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아빠와 또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는 또 와서 저를 혼내는 일이 반복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애아빠와 얘기해서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고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또 시어머니에게 가서 쪼르르 일러 바쳤습니다. 또 찾아와서 네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모자지간을 이간질까지 시키려냐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건을 집어던져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집안 정리를 하는데 집안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애아빠는 애는 네가 알아서 하라더군요. 애아빠는 제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으니 좋다고 저를 약 올리듯 말하며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애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애아빠에게 양육비도 안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옥에서 탈출한 것만 같아 홀가분하기만 했습니다. 친정과 가까이 살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아이 키우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지나고 애아빠는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어찌 되었든 애아빠이니 만나도록 해주었습니다. 딸 때문에 애아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애아빠는 간혹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부모님께 맡기고 돈을 타서 생활을 했는데 모은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애아빠에게 아이 얘기 말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니 저와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애아빠는 자기가 술도 잘 안 마시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니 자연스럽게 주변 정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무슨 성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부터 애아빠는 다시 합치자고 말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딸아이와 둘이 먹고 살 만한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전혀 그럴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저를 설득하려 하길래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문자가 오는데 아이와 관계된 것 아니면 답장도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애아빠와 전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황당했네요. 아이도 다 커서 손 갈 일도 없는데 이제 찾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화가 나기만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이를 보더니 가증스럽게도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며 울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이 때문에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애아빠란 인간은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있고 돈도 많이 모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왜 자기 양육비는 여태까지 안 주었냐고 묻더군요. 그 인간들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보다시피 아이는 아빠와 친가에 대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라고 부부싸움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아이놈과 그걸 달려와서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던 엄마란 사람과 엮일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애아빠가 자기 돈 모은다고 자랑을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자식이 버는 돈이 탐나서 아들 부부를 이혼시킨 엄마 밑에서 자란 인간과 어떻게 살겠냐고 말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둘 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가려고 신발 신고 있는 애아빠한테 괜히 여자 만나서 괴롭히지 말고 평생 부모나 잘 모시고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둘이 가고 나서 좀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에게 말대꾸라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혼나기만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화가 났는지 이제 앞으로는 아빠를 안 만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지들만 잘난 줄 알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숙이고 들어올 날이 올 줄은 몰랐겠죠. 자기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같네요. 이번 사연은 큰언니 노처녀라고 퇴물이라 하던 작은언니가 요즘은 큰언니의 자격지심 생겨 괴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른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작은 언니를 보면서 과거에 이해 안 갔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되겠지만 함께 자란 자매이다 보니 안 보고 살 수도 없죠. 저는 32살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퇴근해서 남편과 맥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도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에 하루 피로가 풀리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친정에서 3녀 중 막내입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연년생이고 저는 작은언니보다 3살 어려요. 작은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언니와 함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참 불만이 많았어요. 작은 언니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뭐든지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세 자매 중에서 작은 언니만 성형을 여기저기 했고 키도 훤칠해요. 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언니는 객관적으로 예쁘고 날씬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저와 큰 언니는 작은 언니가 성형을 할 때 있는 것들이 더한다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와 저희 외모에 비하 발언도 자주 했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에게 언니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고 지냅니다. 큰 언니는 워낙 순한 성격이라 작은 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작은 언니는 저에게 참 못되게 군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자기 기분 나쁘면 저에게 욕하고 때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작은 언니와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작은 언니는 저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괴롭혔죠. 제가 하는 말마다 비아냥대고 해서 작은 언니 무서워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작은 언니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금도 할 말을 다 하고 그런 성격은 못 됩니다. 작은 언니는 성인이 된 후부터 남자도 참 많이 만났어요. 대학 때는 잘생긴 남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쁘더니 대학 졸업한 후부터는 남친 직업, 집안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저와 큰언니는 작은언니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친 사귀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남친이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작은언니는 전혀 그런 상처가 없는 것 같았죠. 만나다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다른 남자 사귀고 그러는 작은언니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지금 생각으론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였으니까 부러웠겠죠. 그리고 또 작은 언니는 저와 큰 언니의 외모를 비하하며 여자는 예뻐야 좋은 남자 만난다고 저희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이유 없이 큰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큰 언니 흉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라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큰 언니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큰언니는 제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챙겨줬어요. 만만한 게 큰언니이니 큰언니에게 못되게 군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작은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죠. 외모도 훈남에 대기업 다니는 신랑이니 자랑할 만했죠. 작은 언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물을 어떤 걸 받았다 하며 저와 큰언니에게 자랑했고 큰언니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평범한 신랑을 만나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큰언니만 남게 되었죠. 큰언니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만약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언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언니를 닥달하기도 했지만 큰언니는 그냥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작년 초에 큰언니가 남친이라고 집에 인사를 시키더니 작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촌발 날리는 얼굴에 중년 남자처럼 허허거리는 큰형부를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작은 언니는 큰언니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나이 먹고 결혼한다고 너무 안 가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꼬는 듯한 작은 언니 말 속에는 은근히 큰형부를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훈남 외모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시작됐죠. 큰형부는 제법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형부가 운영하는 업체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회사예요. 함께 밥을 먹어도 비싼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제가 받았던 문화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정도예요. 큰언니 결혼하고 우리 가족 모두 일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형부가 단골인 일식집이라고 듣고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가격에 놀랐고 형부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시키더라고요. 다 먹지도 못할 양인데 다 못 먹으면 아깝겠다는 생각도 들고 맛도 있어서 저는 열심히 먹고 있었죠. 형부는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음식을 또 시키고 다른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잘 먹는다고 한 접시에 10만 원 돈 하는 음식을 또 시키고 저는 속으로 다 못 먹는데 하며 걱정을 했어요. 결국 음식 많이 남고 며칠 동안 남은 음식 생각나서 혼났네요. 엄마가 나중에 큰언니에게 음식 너무 많이 남기고 돈은 많이 나오고 땡서방에게 미안해서 어쩌냐고 했는데 언니는 시댁이 원래 그런 식으로 외식을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죠. 큰언니는 결혼 전에도 비싼 화장품이나 비싼 가방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물어보면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사주신 것들도 있고 안 쓴다고 주신 것들도 있었어요. 큰언니도 다 못 쓰고 남게 되니 저와 작은언니에게도 챙겨주었죠. 작은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기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됐다고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명품 같은 것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도 많았네요. 큰형부가 한 번은 저에게 언니한테 받은 옷이나 화장품 다 못 쓰면 주변 사람들에게 팔거나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어른이 주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런 거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감당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에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네요. 큰언니는 정말 무슨 복인지 시부모님 예쁨도 많이 받고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소소한 시댁이거든요. 명절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 이 정도 시댁 만난 것도 복인 줄 알라고 주변에서 말하던데 장녀라서 부모님 안 계실 때는 집안일 다 하고 철없는 작은언니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도 많이 받았던 큰언니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간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큰형부가 언니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부럽고 착한 언니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죠. 작은 언니는 큰형부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에 큰언니를 뒤에서 흉보는 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큰언니 뒷담화를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 재력, 성격 모두 흠잡을 것이 없는 형부였기 때문에 작은 언니는 큰 형부의 외모 하나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큰 언니 결혼하기 전에 작은 언니는 질투가 나서인지 큰 언니에게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고 지랄을 작은 언니에게 큰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부모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부럽다고 말하기라도 하면 작은 언니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만나서 우리가 덕을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었죠. 사실 덕 본 거 많은데 말이에요.
주말에 큰언니가 자주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비싸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한번 저와 신랑이 큰언니 불러서 밥이라도 사주면 큰형부는 자기 동생도 안 사주는데 우리 처제가 밥 사줬다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형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질투 같은 것은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그냥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끔 언니네 집에 신랑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형부가 한두 번 입은 정장이라고 신랑이 입겠냐고 해서 비싼 정장 얻어오곤 했어요. 작은 형부는 키가 큰 편이라 사이즈가 다르고 큰 형부와 제 신랑은 체구가 비슷해서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입이 귀에 걸렸죠. 작은 언니에게 자랑하면 남이 입던 옷을 왜 가져다 입냐고 짜증을 냈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으로 갔더니 큰언니네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사돈 어른들께서 큰언니가 딸만 있는 집 장녀이니 친정 차례나 지내라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술을 거의 못 드시는 아빠는 얼굴서부터 목까지 빨개져 있는데 양주병 하나를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큰언니 시댁에서 명절 선물로 보낸 것이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아빠는 저와 신랑에게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예쁜 짓 하면 한 잔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볼에 뽀뽀했더니 저에게 한 잔 주셔서 조금씩 마셨어요. 참고로 저 이제 비싼 술 아니면 못 먹는 고급진 여자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도 오고 계속 아빠는 예쁜 짓을 하면 한 잔 주겠다고 하시고 사위들이 장난삼아 아양 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작은 언니는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양주 맛 좋은 거 모르겠다고 하면서 맥주만 조금 마시는데 말투도 좀 톡톡 쏘는 말투고 작은 언니가 그러고 있으니 작은 형부도 뻘쭘해서 맥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형부가 양주 두 개를 꺼내서 저와 작은 언니에게 명절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아빠가 받은 것과 같은 급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작은 언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자기는 체질상 양주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져갈 거냐고 했더니 작은 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큰 언니가 저보고 그럼 네가 두 개 다 가져가 이러는데 언니들 표정을 살피게 되더군요. 큰 언니는 웃고는 있는데 약간은 기분 상한 표정, 작은 언니는 극도로 짜증난 표정. 작은 언니에게 진짜 안 가져갈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차가운 말투로 아냐, 가져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양주 안 맞는다며 가져가서 뭐하게, 나나 가져갈게 이랬는데 저를 쳐다보는 작은 언니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언니 들으라고 제가 계속 큰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큰형분의 집안 얘기보다는 큰언니가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는 것이 부럽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부럽다고 계속 말했어요. 작은 언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점심 먹고 얼마 안 돼서 가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작은 언니가 왜 먼저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죠. 저녁 늦게까지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어렸을 때 저와 큰 언니를 부모님께 누명도 씌워가며 혼자 예쁨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큰 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까지 관심의 대상이니 못 견디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저처럼 그냥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작은 언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만 힘들 텐데 말이에요. 우리 큰언니 예뻐해 주시는 사돈어른들께 저는 그냥 고맙고 신랑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큰형부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작은 언니가 얼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다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임신하고 놀고 먹어서 좋겠다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반반 결혼했어요.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했고요. 맞벌이 했고 월급에서 200씩 각출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과 생활비 했고요. 나머지 돈은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용돈과 경조사비 등에 썼죠. 평소에 입방정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성격의 남편, 시댁 식구들, 저는 누가 한 말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임신은 저 혼자 해서 나만의 아이를 낳는 것인가요? 남편과 저의 자식을 제가 낳는 것인데 남편과 시댁은 저에게 선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야근도 많고 사무실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녔었고요. 맞벌이 할 때는 남편과 저 버는 돈 비슷했고 모두 반반했었거든요. 일 그만두고 나니 시댁에서 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보면 이것저것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참 많았어요.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 개는 것까지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시부모님 속옷까지 개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하더군요. 운동 삼아 시댁에 다녀오면 좋지 뭘 그러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2주 정도 시댁에 가다가 시어머니에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시길래 우리 집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기분 상한 듯한 말투로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툭 끊으시더라고요. 임산부 며느리를 파출부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사람 참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생활하게 되면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남편 눈치가 보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월급을 다 주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200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남편이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은 돈은 저축을 하고 이것저것 50 정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저녁을 먹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직장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임신만 하면 그때부터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것이 부럽다는 말이었어요. 머리를 뭔가로 맞은 것처럼 띵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줄 놓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농담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며 적반하장을.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평소에 주는 생활비도 얼마나 아까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만두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미친 듯이 싸우고 다음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네가 이해해라 하시는데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톡을 보냈습니다. 그만하고 들어와.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 말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 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친정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몇 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냐고 하시면서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제 잘못이었겠죠. 친정부모님 속상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그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사치인 것 같다고 말하고 일도 다시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라고 했고요. 일 안 한다고 임신한 아내에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말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들 편 만드는 것을 보니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니 남편은 톡으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전부 씹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지 시어머니 전화도 계속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안 받았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톡을 보내는데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한 것 같고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와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 보시라고 임신한 아내에게 돈 주는 거 못마땅해 하고 퇴사하라 해서 퇴사했더니 놀고 먹는다고 타박하는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짐승의 주둥아리에서도 그딴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혼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집에 불러서 부려먹은 어머니도 한몫했으니 어머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시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이 생각 없이 입을 나불대면 두들겨 패서라도 못된 버릇 고쳐놓으시라 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월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저에게 그만 마음 풀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이 풀려야 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마음 풀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맹세하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란다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의미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말했고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이혼이나 잘 해주고 이혼 후에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낳고 칭찬은 고사하고 눈치 보며 아이 낳고 키울 마음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다 가더라고요. 요 며칠간 남편이 계속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해서 아들 잘못 키운 본인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별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미혼모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방정과 이기적인 마인드가 바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야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싸대기 여러 대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2년 차입니다. 둘 다 일하고 있고 아이 가지기 전에 달콤한 신혼도 즐기고 돈도 모으려고 아이는 2년 정도 더 있다가 낳을 생각이에요.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 낳으라고 난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도 아이 안 갖냐고 지나가는 말로 묻는 정도인데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예요. 물론 그분들 생각 없이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는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이미 물어봤던 사실을 까먹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은 물어봐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 준다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육아를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 맡기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던 분이세요. 신우는 아이가 둘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 모두 알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들은 적 없다는 식으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니 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기도 뭐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돌아오니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가까이 살아서 시댁에 가면 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더했어요. 자기 아이들 얼마나 예쁘냐고 하면서 얼른 아이 낳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아이 낳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맞장구 치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은근히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그런 소리 하길래 아이 낳으면 형님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했더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면 여태까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출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더니 못 믿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언성 높아지고 좀 티격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안 갔어요. 시댁에 가면 보나마나 신우가 있을 것이고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신우 아이들 앞에서 신우와 또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지내던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실 아니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랬다는 것이었죠. 신우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했냐고 했더니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으면 뻔한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 증명서 보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어쩔 것이고 못 갖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와 신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러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남편과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우리의 출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이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자마자 앉기도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 서류를 가지고 왔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신우는 옆에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예쁜 것을 보면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내 말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뇌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신우가 자기 아이들 얘기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번쩍했어요. 신우에게 따귀를 맞은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오히려 제 따귀를 때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가 저에게 또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신우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한 번 때리니 더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몇 대를 더 때렸는데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는 어딜 형님을 때리냐고 하시고 남편은 누나가 먼저 때리는 것 못 보셨냐고 난리치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네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 태어나도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면서 신우에게 그따위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쳐맞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신우에게 맞았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신우를 신나게 때리길래 다 때릴 때까지 일부러 안 말리다가 제가 멈췄을 때 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우가 하는 행동 당하고 그냥 왔다면 정말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신우는 억울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그러게 헛소리하는 딸을 잘 가르치셨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았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린다고 하면서 신우에게 며칠간 전화해서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내 마누라 건드린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시어머니께도 전화해서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자기 마누라 당한 거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덕분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란 마음 가라앉히느라 며칠 힘들었는데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죠. 이제 시댁 신경 끊고 남편분과 즐거운 신혼 보내시면 되겠네요.